네, 오늘은 로봇2입니다. 로봇 관련주 광풍,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까 준비를 해주셨네요. 지난주에 로봇 시리즈에 이어서 2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주에 들어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 부장님 브리핑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로봇 관련주는 1탄에서 제가 포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는 상한가가 무조건 나온다. 제가 상한가의 부장으로서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 제가 발제를 지난주 화요일에 로봇 관련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물은 지난주에 로보티즈 상한가, 그리고 오늘 지금 SPC 스탬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장중에 로봇 관련주로 종가 상한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주일 만에 상한가를 로봇이라는 섹터 내에서 두 종목이나 안겨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주 화요일 저녁 방송에서 다뤘던 로봇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우리 방송 보고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과 행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이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이 내년에는 걸어가는데 조금 도움을 주는 로봇을 출시하고 2023년도에는 뭐 다른 기능을 로봇을 출시하고 또 2024년도에는 또다시 로봇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또 출시하게 될 거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내부적인 그런 뭐 목표들, 이런 이슈들이 또 전해지게 되면서 팀으로 승격했다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 상용화를 내년에 앞두고 있다. 2023년도에 앞두고 있다. 2024년도에 앞두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4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어떤 기업들의 뭐 지분을 취득하게 될까,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로봇 관련주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작년을 떠올려 보면요,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몇천 %, 적게 올라간 종목들이 몇백 %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하반기 NFT 게임 관련된 P2E 관련된 종목들 많게는 수백 %, 정정하겠습니다. 적게는 수백 %, 많게는 수천 %의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그 대시세 분출의 초입이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 아직도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후속 상한가 종목들 잡아낼 수 있다는 취지에서 오늘 발제는 로봇 관련주 2탄으로 제가 발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관련돼서 다른 부장님들께 처음으로 던질 만한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화두를 좀 던져주시면. 일단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좀 이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 관련주가 아무래도 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각 부장님들의 그런 검토, 이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뒤를 이을 것이 로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두 부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탄에서도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허 부장님 말씀하신 줄 알고. 잠깐만요. 여기 로봇 앉아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약간 인공지능이 좀 떨어지는 지금 약간 로딩이 걸린 것 같아서. 네. 이래서 통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요?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려면. 금방 3G가 잡히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래서 기지국 건설이 중요한데. 기지국이 좀 태권브이 다음에 또 뭘 생각하시나. 이걸 또 이제. 아니요, 사실 이제 240조면 태권브이 한 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뭐 진짜 로봇은 지난번에 이제 발제하셨을 때도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맞을 거예요. 뭐 미래지향적인 사업적인 부분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로봇 뭐 택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그렇죠? 방향성도 맞고 지금 뭔가 딱히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이쪽 테마가 지금 주도 섹터, 주도 테마다. 그러니까 뭐 NFT나 메타버스가 한동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테마라고 하면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눈에 탁 띄는 테마는 로봇 테마 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테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작을 하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저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로봇 각광받는 3탄도 테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나? 아, 로봇 네. 3탄도 네. 3탄까지 우려두시게요? 아, 그냥 한 달 반 정도가 지속이 된다 하면 사실 이제 저희는 지난주 시작할 때 공략을 했잖아요. 아, 그랬죠. 근데 만약에 한 달 반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아, 그걸 그러니까 내가 바로 준비했다. 네. 보통 이제 시세가 이제 바닥에서 딱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서 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보통 있기 테마 때문에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뭐 주도 섹터라고 하기보다는 보다는? 일단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뭐 요게 한동안 더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사실 저는 유진 로봇이 네. 단일가 풀리면서 대장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20몇 프로까지 가는 거 보면서 로봇 테마들이 오늘 상한가 몇 개 들어가고 마무리되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 달 반 생각을 했는데 좀 시장이 약한가요? 반등이 딱 나오는 시점부터 아. 윗꼬리를 달고 쫙 밀려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개별 종목이나 테마들이 잘 가는 장세에서 터졌다라면 정말 크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 섹터, 시세가 가장 강한 섹터가 로봇 테마기 때문에 이쪽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100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빅 웨이브라고 하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승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두고서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송에서는 줄기차게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되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실적을 보셔야 하고 그리고 끝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기업의 신사업은 무엇인가 또는 그 기업의 이익 구조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캐시카우는 캐시카우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 부분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서 로봇 최근에 상승세가 강했던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면 일단 적자 기업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좀 고점 영역에 있어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앞서 테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야 되지 이것을 내가 빅 웨이브로 보고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면 또 모를까 지금 또 나름대로 차트상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갈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초보자들에겐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운 의견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1탄에서 다루었을 때도 종목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과연 테마로서 혹은 시세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민 부장님이 어깨가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이유가 CG를 조금 넣어서 그러니까 상한가 여기 한쪽 올라갔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한쪽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로봇 관련주 안에서 무조건 상한가 더 갈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종목을 보내셨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상한가만 두 종목을 간 것이지 사실 지난주에 다뤘던 로봇 관련주 다 올라갔습니다.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갔는데 오늘 새롭게 편입된 로봇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미 고점에 위치한 종목군들은 반드시 추격 매수보다는 저도 분할 매도, 행복 실현, 하산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로봇 관련주로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그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이번 주에 진행하면 아마 다음 주에는 또 로봇 3탄을 또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이제 포부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제 종목군 한번 브리핑을 먼저 드리고 오늘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진 로봇입니다. 자, 유진 로봇은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주가가 4,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일주일 만에 50% 올라왔습니다. 자, 로보티즈 종목도 제가 상한가를 잡아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을 여기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빠진 화요일에 우리 서경희 부장들에서 다뤘죠. 그래서 우리 로보티즈 어찌됐건 우리 지금
네, 정정하겠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를 안겨준 종목이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어찌됐건 로보티즈도 지금 저가 11,000원 대비 2만 원까지 거의 90% 단기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고가 영역대라서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단기 시세 노려보실 분들은 자율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휴림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휴림로봇이 우리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자, 과거에 우리 3,000원 그리고 2,000원대까지 반복적으로 좀 시세가 만들어진 과거력이 있는데 자, 3,700원에서 최근 400원, 2,300원에서 최근 600원까지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70% 폭락한 바닥에서 이제 또다시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 이 1년선과 2년선의 장기 입평 라인을 뚫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대에 위치해 있으니까 휴림로봇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첫 번째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우리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자, SPC 스템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에 종가 베팅을 공략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이제 잡아내게 된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본 종목도 자, 1년 동안의 본 종목의 주가 평균치를 1년 동안의 장기 입평 라인들을 자, 그동안 보지 못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자, 돌파한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자,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었다. 네, 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로보스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고 지금 장중에 주가 2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자, 우리 관심 종목 설정해드리고 많이 주가 올라온 것 같고요. 자, 셀바스 AI 종목도 인공지능 관련주로 해서 지난주보다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큐렉서 종목도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우리 화요일 공략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 7,600원까지 또다시 수익과 행복을 안겨준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도 자, 지난주 가격 대비해서 아직까지 네, 큰 시세는 좀 분출되지 않았지만 자, 이 바닥권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된다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네.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은 첫 번째 휴림로봇, 두 번째 SPC 스템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제 오픈베이스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갑자기 로봇 관련주로 둔갑한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요. 자, 해성 TPC라는 종목이고요. 네. 자,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제 절삭 뭐 이런 뭐 기계 부품 관련된 업체인데 이제 로봇에 이런 제품들이 사용이 된다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바닥에서 자, 2만 원짜리가 신규 상장 직후에 6천 원까지 3분의 1 토막 조정 받았습니다. 근데 자,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갑자기 로봇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바닥에서 매기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신규 종목으로 해성 TPC 종목 로봇 관련주로 신규 편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 이제 제조업체인데 자, 갑자기 이제 사명에서부터 이제 로봇, 뭐 에브리봇 뭐 이렇게 이제 사명이 돼 있는데 자, 5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60% 폭락한 바닥에서 최근 매기가 네,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바닥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위치해 있는 로봇 관련주들보다 바닥에서 저점 충분히 다지고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도 로봇 관련주로 오늘 네, 관련 종목, 관심 종목 신규 편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자,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자, 티라유텍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데 자, 로봇 관련된 주요 상품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들에다가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직후에 3만 원까지 좀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PO 직후에 좀 시세 분출이 급격하게 나타났는데 자, 3만 원짜리가 최근 주가 9천 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한 구간에서 자, 저점을 한번 다지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짝꿍대기 쌍바닥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역 헤드앤숄더 자, 오른쪽 후반부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이제 막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주들 일단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슈와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슈와 테마가 고가에서 그 테마의 끝에서
거래 대금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3만 원짜리가 1만 원까지 9천 원까지 빠지고 그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 대금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 테라유텍 종목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봇 관련주로 신규 종목으로 저는 해성 TPC, 에브리버, 티라유텍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께서 로봇 시리즈를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부각이 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모두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시세 초입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를 봤을 때, 차트 과거를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가 그걸 다 반납하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로서 차트를 좀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신 일단은 부분이기 분명히 때문에 과거에 이제 몇백 퍼센트 시세를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는 종목들이 그 시세를 다 반납하면 그 테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리셋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다시 관련된 테마가 부각되고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다가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 끝나고 거래대금 없이 기간 조정 끝난 그 막바지에서 거래대금이 빵 터진다는 거는 그건 긍정적인 우리 테마 시그널이고요. 부장님께서도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막 터진다는 거는 그 테마가 이제 막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관점에서 자,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세 종목이 상대적으로 고가에 위치한 우리 로봇주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밑으로 조금 손실 잡는 것 대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이거는 안전하겠다. 상대적으로 큰 상승 파동을 좀 상대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의 오늘 제가 세 종목을 정말 네, 선별해서 들고 네. 왔고요. 네, 로봇 3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새로운 종목들도 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또 로봇과 관련된 2탄 시간이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로 로봇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자면 로봇이 이렇게 각광받는 것은 전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건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랑도 연결을 시키더라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서 NFT랑 메타버스를 잇는 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하면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이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로봇의 만남으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장님들? 글쎄요. 네. 아니, 이 부장님 너무 네.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압박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이게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는 예, 생각을 좀 했는데. 혹시 정치적인 발언이시죠? 아니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좀 변하면서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노조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생산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 이 노동자들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업 이슈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만약에 이게 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뭐 제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만큼 좋은 이 결과는 없지 않겠나라는 네,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는 당연히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반도체라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그 통신 장비 뭐 5G 관련해서 다 삼성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센서라든지 다 그러니까 삼성이 결국은 이제 냉장고를 팔고 TV를 파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의 로봇은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완전체, 네. 내가 만드는 모든 부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삼성에서 나온 전자기기들이 이제 IoT 서비스를 통해서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부터 그런 약간 자동화가 일부가 되는 가전기구들이 다 하나의 통합 플랫폼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거대한 로봇 안에서 사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광고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좀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우리 허반석 부장님은 혹시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적으로 로봇을
보면서 네. 앞서서도 뭐 노동 환경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웨어러블 로봇 여러 가지들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로봇과 산업, 그러면 로봇이 AI를 만났을 때에 이제 위험, 3D 업종이나 위험 업종에 있어서는 뭔가 노동 해방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모 루덴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호모 루덴스는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놀고 먹는 인간. 네. 이것을 뭐 단어를 좀 쓰자면 유희하는 인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이 호모 루덴스의 시련은 결국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을 많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간은 조금 더 행복한 유희하는 인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백색 가전 중심으로 연결된 가정용 그리고 협동 로봇.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많은 기기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카메라라는 기기는 집안을 살피면서 누가 침투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작동들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속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고 또는 애견을 돌보아주는 로봇에게 뭔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전에서 협동 로봇 또는 반려 로봇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네. 로봇 개발에 한층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하거나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개발들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기업 중에서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이죠. 배송을 하기 전에 집합소에서 물류를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이제 도어 투 도어 마지막 배송 단계까지도 로봇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론에 대한 시도가 있었죠. 이런 것들 배송이면 배송까지도 나아가고 있고요. 테슬라를 본다 하면 테슬라는 AI 데이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에 칩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윤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과의 결합 로봇을 좀 살펴보았으면요. 로봇에 대해서 두 가지 축을 좀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로봇을 탄생시키는 로봇과 직접 연관된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활동하게 되는 영역으로서 기간 산업으로의 산업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보면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로 통신,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AR, XR, VR 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시장, 자율주행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통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GPS 기술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에는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는가? AI,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로봇은 뭔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더라라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뭔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가 뭔가 다음 대국에서는 뭔가 변칙을 냈던 것처럼 로봇들도 딥러닝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시스템화해주는 공급 기업들도 필요할 거고요. 이 안에 로봇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고요. 모터나 카메라, 액추에이터, 센서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아침 TOF 센싱 모듈 관련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로봇도 내가 뭔가 짚거나 오거나 가거나 사람을 배려하거나 여러 가지 수행 동작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나와 저 사물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갈 부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탄생할 때 필요한 직접 연관 산업으로는 로봇이 줄을 달고 다닐 수 없겠죠. 그러면 무선으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봇용 배터리, 그리고 센서, 카메라, 반도체, 모터,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겠죠.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것, 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관절을 구부릴 때
분명히 모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이 활동하게 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영역, 기간 산업으로 좀 보면요. 통신 기술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로봇이 랜선을 꽂고 다닐 수 없고 로봇이 전원, 파워 공급선을 꽂고 다닐 수 없듯이 통신 기능, 그리고 AI,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관련된 부분들이 꼭 있어야 로봇도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본다면 빅웨이브를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뭔가 어디선가 공통된 부분이 있다. 이곳이 빅웨이브다라는 부분들을 꼭 챙겨가셔야 내년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과 테마부장님, 이 부장님의 로봇에 대한 이야기, 산업의 확장성,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짚어가야 될 키워드들별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민 부장님도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제가 처음에 화두를 던졌던 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왕인 국내의 탑인 삼성전자가 로봇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세 분 다 좀 공감을 해주셨는데 민 부장님은 요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와 로봇의 만남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뭐 계속해서 제 입장을 어필해 나가고 있지만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서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만드는데도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로봇을 만드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반도체가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뭐 자율주행 관련된 뭐 자동차나 로봇이나 선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는 관점에서 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도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기술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던 간에 반도체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수요는 올해 결산까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고 내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것이고 내년보다 후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들을 좀 미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뭐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실적 기반해서 이 결산 실적 내년 3월달에 발표되니까 연초까지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좋을 것이다. 바닥에 공략해야 된다 이야기 드린 지 뭐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9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 중반까지 거의 30-40% 먼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하이닉스가 12만 원 구간을 돌파한 시점부터는 위로 중장기 15만 원까지 저는 열려 있다 보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8만 원, 9만 원대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7만 9천 원 구간 돌파하느냐 여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7만 9천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저는 삼성전자가 슈팅 자리를 만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차적으로는 자, 7만 9천 원 도달하느냐, 그리고 거기를 뚫어내느냐, 그리고 뚫어낸다면 그 위로 저는 자,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방이 좀 크게 좀 실적에 기반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뭐 로봇 관련주 아직까지는 실적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지만 문제였죠. 우리 하이닉스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만 10조 단위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인데 다른 코스피 시가총액 비슷한 기업들 대비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뭐 영업이익과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저는 내년과 후년에도 좀 반도체 관련주들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발제자이신 민 부장님은 로봇 관련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서로 꼭 해야 시너지가 된다.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건 로봇을 만들어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쵸. 앞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도입돼서 그 산업이 성장하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반도체가 하드웨어가 될 거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석권해서 그 시장을 키워가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본 사업인 반도체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로봇 산업을 키우는 것이 곧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어쨌든 로봇 관련된 산업을 삼성전자가 키우겠다라고 포부를 했고 네. 여기에 앞으로 3년 동안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네. 삼성전자도 뭐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당장 이제 보행자 보조 로봇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서 네.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이제 2023년도에는 서빙 로봇을 삼성전자에서 또 4월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뭐 전국에 있는 식당, 전 세계에 있는 식당 그런 서버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에서의 서버가 아니라 네. 우리 음식을 제공해주는 서빙하시는 네, 그런 네. 분들에 대한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자 이제 서빙 이후에는 이제 안내 로봇까지 뭐 백화점의 안내 데스크라던가 이게 뭐 기업들마다 안내 데스크에 이제 뭐 위치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어찌됐건 제품이 2024년도 4월달에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결론은 자 로봇 관련된 이슈와 테마가 앞으로 2024년도까지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산업이 커져가면 후속은 저는 이제 반도체가 그 수혜를 톡톡하게 좀 얻어갈 수 있다라는 좀 취지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2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아주 유명한 섹터들이 많더라고요. 의료면 의료, 뭐 공장이면 공장, 모빌리티면 모빌리티, 혹은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에 들어가는 다양한 얽힐 수 있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전략이 궁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나눌 예정이니까 혹은 로봇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3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 정리를 하고 내일장 전략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부장님들의 내일장 핵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이것 위주의 눌림을 노려라 라고 적어주셨고요. 우리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은 또 초성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긴데 이 자음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이곳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초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한가 부장님이신 우리 민 부장님은 로봇 관련주 다음은 이것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